광해군은 출생부터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선조의 후궁이었던 공빈 김씨의 둘째 아들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만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선조의 13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습니다. 왕자 시절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자 민심이 소란스러워지고 이를 막기 위해 전쟁 중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되죠. 전쟁을 누비며 민심을 수습한 그는 백성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선조는 광해군의 인기에 질투하게 됩니다. 선조는 새 중전으로 임목대비를 들였는데 그녀의 나이는 광해군보다 어린 나이였죠. 임목대비는 바로 영창대군을 낳게 되고 선조는 광해군보다 영창대군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한 세자 자리를 유지하다 마침내 아버지인 선조가 승하하게 되죠. 임목대비가 수렴청정하기 곤란하고 여러모로 변수가 많아 결국 광해군에게 왕의 옥새를 넘기게 됨으로써 광해군은 조선 15대 임금에 즉위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왕이 된 후 경제적으로 눈부신 업적을 남겼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납부하던 세금이 3가지가 있었지만 공납은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각 지방에서 특산물로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었죠. 공단의 폐해로 백성의 삶이 더욱 궁핍해졌기에 광해군은 이를 개혁하고자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대동은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뜻하였는데 기존의 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국가에 바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에게는 해방을, 부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이른바 유토피아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광해군은 호패 제실시, 창덕궁, 경희궁 중건, 동의보감 편찬 등을 단행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광해군의 외교 성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외교, 전문적으로 말하면 중립 외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여진족은 후금을 만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명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 명은 조선의 외란 때 도와주었으니 명분과 의리를 봐서라도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사회이고 사대 관계를 중요시하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신하들이 많은 터라 그들 또한 명의 파병을 외쳤습니다. 당시 후금은 대세 중의 대세로 떠오르는 태양이었다면 명은 다 망해가 해가 지는 나라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갈림의 길에서 광해군은 선택했습니다. 명의 2만 군대를 파병하기로 말입니다. 명이 조선을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엔 명분과 의리는 없다며 2만 명을 명에 파병하는 대신에 후금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파견하니 노여워 말라고 우리 조선도 싸울 생각이 없다며 편지를 보냅니다. 중립외교로 후금의 먹잇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광해군은 많은 대신의 반발을 샀고 서인은 공격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 북인들이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며 아우인 영창대군을 살인하고 임목대비를 폐위시키는 폐모살제를 저지른 이를 서인들은 꼬투리 잡고 반정을 일으키니 이것이 인조반정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성공한 인조와 서인 세력은 권력을 잡고 광해군은 강제로 폐위되고 유배되어 쓸쓸한 마무리를 보냈습니다. 인조와 서인이 권력을 잡자 후금을 배척하고 병자호란이 발생했고 임금이 청황제에게 머리를 박는 삼전대의 굴욕을 당했으며 병자호란 후 수많은 조선인이 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광해군이 계속해서 정치를 이어갔다면 병자호란은 물론 여러 아픔은 없었고 역사가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광해군의 이런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역사 속에서 저평가를 받았을까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잘한 업적은 잘했다, 잘못된 일은 못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와 광해군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YUTV의 오늘의 역사였습니다.